제자가 물었다.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승이 답했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숨이 멎어 무덤 속으로 들어가거든. 그때 가서 실컷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라. 왜 지금의 삶을 제쳐두고 죽음에 신경 쓰는가? 일어날 것은 어차피 일어나게 마련이다.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것은 배우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들만 배워왔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의 깨어 있습니다. 삶의 기술이란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깨어있는 관심이다. 반갑습니다. 도쿄형님입니다. 스승님 대답이 아주 멋있습니다. 쓸데없는 헛소리 나불대지 말고 지금 네 인생이나 잘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건 쉽지만 실제 내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죠. 삶의 비참함은 죽는다는 사실보다도 살아있는 동안 우리 내부에서 무언가가 죽어간다는 사실에 있다. 꽃이나 달을 보고도 반길 줄 모르는 무뎌진 감성, 저녁 노을 앞에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줄 모르는 무감각, 넋을 잃고 텔레비전 앞에서 허물어져 가는 일상 등 이런 현상이야말로 곧 죽음의 한 걸음씩 다가섭니다. 어차피 인간사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홀로 남게 마련이다. 이 세상에 올 때 홀로 왔듯이 언젠가는 혼자서 먼 길을 떠나야 한다. 이것이 엄연한 삶의 길이고 덧없는 인생사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보다 성숙해져야 한다. 나이 들어서도 젊은 시절이나 다름없이 생활의 도구인 물건에 얽매이거나 욕심을 부린다면 그의 인생은 추하다. 어떤 물질이나 관계 속에서도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며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을 삶의 변두리가 아닌 중심에 두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도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지혜와 따뜻한 가슴을 지녀야 한다. 이 몸은 조금씩 이지러져 가지만 마음은 샘물처럼 차오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무가치한 일에 결코 낭비하지 말라. 삶의 비참함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내부의 무언가가 죽어가는 것이라는 말이 아주 뼈를 때립니다. 저도 이미 내 안에 그 무언가가 많이 죽어버린 것 같아 상당히 씁쓸한데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야지 어쩌겠습니까? 추하게 무가치한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아주 뼈아픈 조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어렵게 살아온 시절에는 남이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기가 죽거나 불안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생활이 대체로 고만고만해지면서는 약간의 차이만 나도 눈에 불을 켠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비교적 풍요롭게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이 종종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평온하고 느긋한 환경에서도 이따금 삶에 대한 회의에 빠진다. 우리가 농경사회를 이루던 그 시절에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지만 인간의 도리와 정신적인 평온은 잃지 않았었다. 여러가지로 불편한 환경에 살아왔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거나 인간의 영혼이 타락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전에 비하면 다들 가진 만큼 가지고 있는데도 항상 삶에 대한 회의와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진정한 부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전부라고 잘못 알아서는 안 된다. 부는 욕구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다. 우리가 적은 것을 바라면 적은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남들이 가진 것을 다 가지려고 하면 우리 인생이 비참해진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몫이 있다. 자신의 그릇만큼 채운다. 그리고 그 그릇이 차면 넘친다. 자신의 처지와 분수 안에서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진정한 부자이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 쳐다보지 말고 그저 내 인생 우직하게 살아간다면 훨씬 가볍게 삶을 즐길 수 있을 텐데 타인에게 끌려다니고 내 욕심과 욕망에 끌려다니느라 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만의 그릇이 있다는 스님 말씀을 명심합시다. 적당히 채웠으면 이제는 만족하고 차분하게 자기 인생 즐기면서 살아봅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게 여긴다.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음을 긍정한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과 모든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 삶에 대해 이 존재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음은 일의 결과나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 자신의 순수 존재에 이르는 내면의 연금술이다. 내려놓지 못할 때 마무리는 일어나지 않는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의 본질인 놀이를 회복하는 것이다. 심각함과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천진과 순수로 돌아가 존재의 기쁨을 누린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안다. 과거나 미래의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순간임을 안다. 지나간 모든 순간들과 기꺼이 작별하고 아직 오지 않은 순간들에 대해서는 미지 그대로 열어둔 채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인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구속과 생각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삶의 예속물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거듭난다. 진정한 자유인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마무리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스스로 가난과 간소함을 선택한다. 맑은 가난과 간소함으로 자신을 정신적 궁핍으로부터 바로 세우고 소유의 비좁은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든 떠날 채비를 갖춘다. 그 어디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순례자나 여행자의 모습으로 산다. 우리 앞에 놓인 이 많은 우주의 선물도 그저 감사히 받았을 뿐 언제든 빈손으로 두고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인생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는 글입니다. 펑펑 돈 쓰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내려놓고 비우는 삶, 삶의 본질인 놀이를 회복하고 지금 이 순간이 기쁨을 누리는 삶, 소유의 좁은 감옥에서 탈출한 삶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죠. 스님 말씀처럼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나가버린 과거도 놓아버리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걱정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읽어도 또 좋은 법정 스님 산문집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이나 독서에 대한 스님의 생각 등 좋은 내용이 쏟아집니다. 꼭 참고하셔서 황금 같은 인생 조언들 가득가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